윤재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병짜장 썰전 벌써 4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영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여간 지금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죠. 장사미사라고 하겠습니다. 개나 소나라는 말을 쓸 뻔했는데 네. 장사미사 윤석열을 안 씹질 않습니다. 다 씹어요. 예, 네. 아주 거침이었습니다. 뭐 거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 안 붙이는 경우도 보이고 그래서 야 이렇게 꺾였구나. 네, 그 꺾이기가 얘기는 좀 무섭구나.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순서대로. 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또다시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 미 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지 전반적인 총평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대하다. 지대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말이죠.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 바이든입니다. 반 바이든.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은 바이든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형님 빼고만 믿습니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됐다. 예전에 오바마 됐을 때 트럼프는요. 오바마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는 바이든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바이든하고는 대선 때 붙었었잖아요. 46대 때. 그래서 아주 이가 갈리는 상황이고요. 사실 바이든과 무관하게도 김정은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바이든은 핵을 포기하면 도와줄 용의가 있다. 도와주겠다도 아니고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바이든에게 적대적인 트럼프의 말은 핵이 많은 북한과 사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핵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고 인정하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러고 있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니머신이라고 했어요. 그냥 인출기처럼 콕 누르면 바로 돈이 쏟아지는.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주냐? 왜 우리가 남을 도와주냐?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뭐 벌써 9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놔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열심히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심리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누구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느냐? 자기한테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근데 강하게 보이는 사람. 예컨대 북한이죠? 얼마나 미국한테 티껍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또 거래하고 밀당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윤석열은 뭐 더 이상 대통령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할 일이다. 협상 파트너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100% 저도 공감하는 게 이 트럼프란 사람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직 실리 실익만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실익에 부합한다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인지 한반도가 이 속에서 실리를 따져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뭐 또 이제 이런 와중에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나 그다음에 외교력 가지고는 트럼프를 설득할 수도 없고 한반도가 상당히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라인을 바꿔야 한국이 된다.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이럴 때 미국하고 적대적일 순 없잖아요. 사실은 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야 하고 그 대통령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거기는 미국한테 맹종하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미국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동북아 균형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들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장 썰전 녹화 날인 지난 목요일 날 11월 7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 뻔한 내용이고요. 김건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사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쭉 이어져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네. 뭔 소리야, 저게?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제 동문서답의 중언부언이란 표현이 많던 것 같은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고 정치 선동에 불과하고 인권 유린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본인은 박근혜 특검의 저 수사팀장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네. 자,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부하 정치 검찰들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의 휴대폰을 김건희 씨가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결국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2시간 만에 끝을 냈는데 이번에도 질의응답은 기자들이 손을 들면은 대변인이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역시 MBC와 JTBC 기자들은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이 바라보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저렇게 반말을 찍찍하는 대통령 봤습니까? 정말.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 그래서 조금 하면 목이 아프구나. 아픕니다. 아. 예,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네. 그렇게 돼서 목이 많이 아프셨던 게 아닌가. 네.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이 아플 리가 왜 있을까요? 그리고 또 가끔씩 트름을 또 하기도 해서 네. 야 정말 참. 그래서 정호김 의원이라고 지금은 전 의원입니다만은 네. 그 양반이 했던 말이 눈 감고 들으면은 이게 그 윤석열이 지금 기자회견하는지 탤런트 주현 씨 그분이 말하는지 주현 씨 아시죠? 예. 네. 자식이라고 그러지 자식은 뭐라고 그래 자식아. 아이고 자식아. 저기 주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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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한 줄 요약으로 열린공감TV에서 말을 한번 해보자면은 네. 너 좀 더 맞자. 아버지네 아버지. 윤기중 아버지. 예. 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네. 대통령의 향후 거취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란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2%가 자진 하야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꼴찌에서는 60%대였어요. 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9.2%에 그쳤고요. 최근에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야,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NBS 조사도 그렇고 네네. 한국갤럽 조사도 있고 네. 그리고 이미 뭐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문화일보가 조사한 것도요 다 10%대입니다. 20%대가 이제 대세가 됐어요. 가장 그래도 많이 나왔던 데가 이제 NBS고 또 그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도 20%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이 흐름 추이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각각 몇 퍼센트 그거보다는 추이가 다 급격한 내림세란 말이죠. 이게 바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네. 봤던 문제인데 25%였다가 14%였다가 다음에 이제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초중고생까지 포함하면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길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는데 뭐 윤석열 그러면 맷
땡땡, 네. 김건희, 네. 사기꾼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래 전에 네. 그 어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 앞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분식집에 들어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애들이 들어와서 대화 나누는 걸 들었어요. 예. 와, 이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이 친구들이 그냥 윤석열, 김건희를 아예 예. 그냥 뭐 껌처럼 예. 씹어대더라고요. 이게 바로 박근혜 때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 박근혜니 탁근혜니 막 이러면서 막 시시덕거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왔어요. 네. 네. 자, 14일 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윤석열이 또 거부를 행사하면 28일 날 재표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제대로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좀 나올까요? 아마 요번에 반란표가 안 나오면 네. 전 국민이 들불처럼 국민의힘 당사로 달려가지 않을까. 네. 너네들 국회의원 배지 내려놔라. 너네한테 나가는 월급이 너무 아깝다라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윤석열하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더군다나 약간 자영업자 기질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아니 자기들은 뭐, 예. 앞으로도 영업을 해야 되지만 윤석열이야 뭐 네, 2년 맞습니다. 3년 내에 그냥 뭐 끝나지만은 자기들은 영원히 영업해야 되잖아요. 예. 예. 아니 이번에 만약에 또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 또 부결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과 함께 이 국민의힘은 문 닫아야죠. 예. 미래가 그렇게 없습니다. 될 미래가. 예. 네. 자, 저희 열린공감TV 교육자장 썰전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 일본이 수탈을 해간 조선시대의 산수화의 절정인 국보급 문화재죠. 네, 몽유도 몽유도 원도가 400년 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다라는 썰을 풀어드렸는데요. 이게 뭐 시세로 따지면 약 500억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이 몽유도 원도가 일본의 국보까지 됐었던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 몽유도 원도의 우리나라 영구 반환에 대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외교부 공식 인가 사단법인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라는 곳에서 일본 이봉군 기념재단과 덴리대학 등 몽유도 원도 환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반환이 됐다 안 됐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네. 저희 열린감TV 취재팀이 바로 이 몽유도원도가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 있고 이게 국가적 기관이라든가 박물관이 아닌 개인 단체에서 은닉 중에 있다라는 놀라운 첩보를 아니 받고 어떻게 가능해요?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뭐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올 수 근데 있는 건가요 이게? 문제는 이 몽유도원도가 예. 일본의 국보가 될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본의 국보가 된 몽유도원도를 순순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네. 예. 네. 자, 열린공감TV 취재팀에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지난 2023년 3월에 윤석열 부부가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곳에 김충식 씨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아 이때. 네. 그리고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좀 부실해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부부와 함께 뭔가 모종의 미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어떤 미락을 했느냐. 네. 나중에 자세히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날이 오겠지만은 맛배기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본의 야시쿠니 신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일본 근대 전쟁에서 사망한 전몰자들을 신토에 따라 신을 기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가서 일본 총리가 그 참배하면은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됐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정말 일본의 최고 절정의 신적 존재를 모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교토에 있는 키우미즈테라라는 남쪽의 교토여자대학 부근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무덤이 있는 도요쿠니 신사입니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알다시피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임진왜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코를 베어서 코 무덤까지 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천지 왼수고 악마 그 네. 자체인 사람입니다. 그죠 코를 베가지고 그 소금에 절여서 왜냐면 썩지 말라고. 네.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시 시골 마을 뒷산에 올라가니 작은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인 코무덤입니다. 비문에는 조선반도에 출병했을 당시 머리 대신 잘 나온 코를 묻었다고 써 있습니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1000여 명의 귀가 묻혀 있는 귀무덤입니다.
지금까지 5곳에서 발견됐는데 한국으로 옮겨온 건 단 한 곳뿐입니다. 그랬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네. 저 부관 참시를 해야 될 놈이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신적 존재로 추앙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일본 열도가 이제 그야말로 전국 시대를 맞았을 때 예. 통일을 한 주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섬나라 일본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살아생전에 2자루의 칼이 있었답니다. 그중에 짧은 단검은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검을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최측근 장수인 가토 기요마사에게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토 기요마사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 선봉장으로 유명한 가등청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이 가요마사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장검을 하사한 거예요. 네. 자, 만약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회수해 가고 싶겠죠. 그렇죠. 이 검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아주 오래전에 JTBC에서 단독 보도했던 보도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측근 왜군 장수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이는 칼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최측근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이름이 도들새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가토는 도요토미의 특명을 받고 조선 침략을 앞두고 이 칼을 하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함경북도 길주에서 의병장 정문부에게 패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노획됐습니다. 이 칼은 길주 출신 의병 가문이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민간단체인 정문부 동상건립위원회를 통해 최근 국내에 들어왔으며 국가에 기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 예. JTBC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제 좀 믿으시겠습니까? 아, 예. 네. 자, 문제는 저 당시에 JTBC 보도, 단독 보도 이후에 이 칼에 대한 행방을 조명하는 언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적극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을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은 국보 중에 국보이고 몽유도원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국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치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이 훨씬 더 약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 유물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 조선 침략을 통해서 수탈해 간 문화재를 대부분 몽땅 반환을 해도 이 칼을 건네줄까 말까 한 건데 이 칼을 가지고 이 김충식과 용산의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분에 찬 제보자가 저희 취재팀에 제보를 해온 겁니다. 저희 취재팀이 정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보관 중에 있는지 취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실제 장검을 저희 취재팀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취재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맛배기로 저희가 찍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의 한 장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바로 이거고요. 현재 칼과 칼자루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일본과 매우 가깝죠. 아예 대놓고 친일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 열린검TV는 한일 간 문화재를 가지고 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철저히 취재를 해서 세상에 이들을 감추고 싶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장난질을 쳤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 관련한 일로 인해서 네.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사적으로 이득을 취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 큰 돈이군요. 여기에도 거기에 김충식과 함께 개입되어 아, 우리 있습니다. 충식이 형도 나오니까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충식이 형이 네, 조명됩니다. 예. 저희 열린검TV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건희를 이해하려면 그의 모친 최은순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그렇지. 했고요. 예. 즉 지금의 김건희는 최은순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최은순 누가 만들었을까? 최은순이라는 사람, 어쩌면 남편을 일찍 여인 여자가 어떻게 판사, 검사, 정치인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하다못해서
일본이나 동남아까지 해외 인맥을 넓혀갈 수 있었을까? 바로 출시경이지 뭐. 예, 바로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열린공감 TV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출시경이 뭐 좀 소외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네. 이 김건희 모친 최은수 씨는 이 김충식 씨와 내연 관계가 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각종 이권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모으게 됩니다. 저희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단독으로 밝혀진 것만도 김충식과 최은수는 아산 신도시 철도청 부지였던 아산시 배방면 장자리 땅을 30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요. 대한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무려 132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최초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1,200만 원으로 읽을 뻔했어요. 네. 129억 3,900만 원대. 와, 30억 투자해서 130억. 괜찮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네. 자,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은 네. 김충식, 최은순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동업을 해왔던 한 분을 정말 어렵게 설득을 해서 만나서 취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김충식, 최은순과 함께 동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동업자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그렇지. 김충식과 최은순에게 패소를 하고 인생이 절단나거나 졸지에 감옥에 가기도 하는 등 아니 정대택 선생도 바로 네, 그런 네. 경우예요. 인생이- 처음에는 사업 파트너로 만났다가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돈이 생기면은 바로 네. 뒤통수를 때리는 게 바로 우리 최은순 씨의 네. 궤적입니다. 문서까지 조작하는.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파탄나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분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법정 싸움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모두 승소한 유일한 단 한 명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최은순과 김충식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열린감 TV를 통해 단독 보도했던 윤남근 전판사 아시죠? 알죠. 최은순과 오랫동안 송사를 벌여온 정태택 씨를 법정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네. 김충식의 명의로 경기도 광주 군부대 땅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엄청난 차익을 얻게 될 것이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자가 앞서 말씀드린 아산 땅도 김충식을 통해서 최은순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통화를 했거든요, 윤남근이하고. 네.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졌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아유, 윤판사 그랬거든. 그 당시에 2000년도, 1900년도, 1999년도, 2000년도에 김중식이가 윤판사가 도와줘서 윤판사가 도와줬어요. 사람들도 자랑을 했는데 못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다가 이제 검사로 넘어온 거죠. 절차가 더 세니까. 거기서 이제 검사 맛을 알게 된 거지. 그렇죠. 검사가 더 세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던 아산면 방배의 그 땅, 100만면 땅, 그것도 역시 이 윤남근 판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의 힘은 약간 좀 이렇게 절차상 좀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앞쪽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준 사람들이 검사다 생각을 해서 검사로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그 뒤로 양재택 검사, 윤석열 검사와 그렇죠. 가까운 사이가 된 것도 네. 아마 그 90년대 말 2000년대 맞습니다. 초의 경험 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저희 열린감 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최은수는 남편이 죽자 남편 친구였던 김재화 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 김재화 씨가 남양주 온 요양으로 바뀌기 전인 러브 모텔이었던 프리즘 모텔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은순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구속위기에 처했을 때 네. 당시 의정부지검에 홍만표 검사가 홍만표 있었습니다. 검사님. 예, 우리 사랑의 교회 법조선교 회장 출신에. 예. 그 홍만표 검사에게 힘을 써서 구속을 명쾌해 준 사람이 바로 김재화 씨. 기소는 됐는데 구속을 면한 거죠. 아, 김재화. 아니 그러면 그 김건희의 아버지가 김 씨일 테고 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김재화 씨하고 네. 그리고 김충식 씨하고 네. 이 최은순 여사님은 김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네, 우연찮게 그렇죠. 됐네요. 네. 자, 근데 바로 그 김재화 씨를 제껴버리고 최은순이를 차지한 사람이 이 김충식이다라고 충식이요.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충식 회장은 최은수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 예전에는 이제
김준식 회장 전에 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김재하 씨. 네, 안 나오더라고. 부동산 사람이. 네.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한테 최은순을 뺏은 게 김준식이야. 네. 뺏었어 그냥. 알다시피 최은순 씨는 굉장히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기에게 조력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김재하 씨보다는 김충식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최은순을 뺏었어? 야. 이 모든 게 돈을 위한 수단이네요. 이 네. 사람들한테는. 네. 다. 저희가 이 최은순과 김충식 주변을 취재하면 할수록 네. 고스톱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오. 네. 근데 판돈도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아유, 점십으로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체면이 있지. 네, 바로 이분도 그 판에 몇 번 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최은순의 성격이 이렇다고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격은 저도 아주 더러워요. 아, 더러워요? 네. 아시잖아요. 이게 깡 말라가지고 피눈물도 안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맞죠? 얼마나 깜짝 의욕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김충식 집에서 고수점 멤버가 있어. 김충식 1600 있고 고수점 치는 멤버야. 그 남자들 둘하고 여자 떠나가 있는데 그 여자 누님이 그런 관계예요. 네, 아, 더럽다. 성격이 더럽다. 아이가 뭐 30억 놓고 100억씩 땡기는 사람들이니 판돈이 작으면 재미를 못 그렇죠. 느끼겠죠. 그렇지. 네. 자 문제는 이 최은순과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김충식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용산이 절대 김충식을 건들래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은순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리를 아는 사람이 김충식이야. 예. 모든 걸 알아. 김충식이가 입내리면 다 뒤져야 돼.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최은순이가 심어놓은 여자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김충식 입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김충식 씨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있는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아, 가사도우미. 네. 근데 그분이 저희는 새로운 내연녀인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최은순이가 심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원이네요. 예, 그만큼 최은순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충식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두려운 거죠. 동태를 파악 중이군요. 너무 많은 비리를 알고 있고 예. 그냥 한 몸처럼 경제 공동체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김충식의 입을 통해 갖고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명태균 씨는 그냥 수리탄 정도고 네. 김충식은 그냥 메모드급 해폭턴이 될 것이다. 아니 근데 김충식이가 입을 열 뭐 여지가 있어야 사실은 이 말도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나요? 보여요. 자 보세요. 보인다. 현재 열린광 TV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김충식 관련된 특정 보도를 했어요.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봤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수백만 명 가까이 시청을 그렇지.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열린광 TV가 약 4년 가까이 약 80여 건에 이르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허구한 날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김충식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거든요. 네. 단 한 건도, 단 한 명도, 국민의힘도 용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안 하고. 안 해요. 일단 수사가 되면 큰 게 터진다는 그렇죠. 그런 게 네. 있는 거네요, 저건. 철저하게 숨기고 있고 예. 그리고 김충식 씨가 양평에 있는 명임샘 갤러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거기서 자신의 집무실을 쓰면서 고위 관료들을 만나왔단 말이죠. 거기를 저희가 취재를 하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간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이민을 간 건가? 네. 라고 알고 봤더니만 이민을 안 가고 서울 모처에서 여전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온갖 네, 네. 뭐 잡단 버릴 것들 다 밖에 버렸는데 네. 이게 또 열린공감 TV에게 고마운 선물이 네. 됐습니다. 그 만약에 시민단체들이 제가 예전에 열공 그 방송 보니까 네. 김충식 씨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각종 이권에 다 개입했다는 얘기를 막 술술술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시민사회단체나 이쪽에서 김충식 씨를 고발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좋죠. 그러면 좋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네. 언론사가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죠. 아, 예. 예. 자 문제는 용산이 김충식 씨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충식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이제 탄핵 당하기 전에 아니면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지만 이런 것까지 막 퍼져버리면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애 아니야. 양평 우드푸름이 뭐니 이게 가격이 바로 아니야. 김충식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 명태균 씨가 핫하잖아요. 네. 많은 미디어들이 명태균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용산 김건희 윤석열과 대선이 막 끝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관계가 없어졌어요. 네. 대선 시작하기 전부터 대선 끝나고 그 시점 그때만 잠깐 이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고 총선 앞두고는 뭐 그렇죠. 보시다시피 뭐 그냥 박절하게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김충식 씨는 그렇지 예.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충식 씨가 자신만 쓰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금고가 있답니다. 그 금고 안에 예. 어마어마한 김건희 일가에 대한 비리들을 모아놓고 있고 네. 그 안에는 녹취 파일이 수십 개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는 이게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호신용이지, 호신용. 그렇죠. 호신용. 자기를 지켜주는. 그래서 못 건든다는 겁니다. 예. 절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양평 서울 고속도로 아시죠? 네. 네. 예, 김건희 선산 일가가 있는 강상면, 양평 강상면 쪽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휘어서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한 사람도 바로 김충식이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거기 2002년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적도로 발견했거든요. 저는 거기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니까.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 그게 빠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 김충식이 작품이에요. 양평 고속도로. 김충식만이 그거를 할 수가 있어. 최은순이가 한 게 아니야. 그게 김충식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 명의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한도를 뺏지를 못해 김충식이한테. 근데 지금 다 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다 돌렸어요. 갖고 돌렸어. 참고만. 예, 그것도 계약서 김진호하고 김성진한테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분이 말하는 거를 예. 저희가 문서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문서가 이 김충식 씨가 도망가면서 이게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건지 일부러 버리고 간 건지 이제는 긴가민가 한데 예. 자신의 저는 이제 생각해 보건데 네. 정말 폭로할 그 마음이 정말 일이라도 있다면은 그거는 열린공감TV 너희들이 가서 보도해라. 이 차원에서 놓고 갔다고 좀. 네. 예. 실제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예.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되게 용의지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증거들을 막 흘릴 사람이 아니다. 다 태워버리거나 네. 어떻게 할 사람이지 쓰레기 더미로 이렇게 버릴 사람이 아니다. 열공에서 취재를 그러니까요. 하는 걸 알고 네. 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용산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 것은 버리고 간 게 아닌가라고 얘기는 해요. 공개가 가능한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면 실제 진짜는 자기 진짜 금고 가지고 있는 건 뭐 금고에 상상을 있는 초월하는 거죠.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열린공감 TV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예. 답답하다라는 말씀도 하긴 하셨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윤석열 녹취가 나온 이후로 명태균과의 대화 녹취가 나온 이후로 네. 아마 이 보도가 달리 들리실 거예요. 네. 저 열린공감TV 위험하겠네.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만은 이거 너무 네. 위험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그러니까 이 신뢰도 거의 90% 정도로 이 방송 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것은 현재 김충식 씨가 열린공감 TV 보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움직이고 있대요. 충식이 형, 정말 그렇게 말년에 그렇게 두고두고 망신당할 일 마시고 네. 열린공감TV로 연락 주세요. 이제 와. 끝장 났잖아, 볼장 다 봤잖아. 형님, 그 노구에 감옥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예. 와, 저분이 입을 여시면 저분은 역사에 그렇죠. 남을 영웅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현재 주변에서 네. 계속해서 열린공감 TV 보도 내용을 네. 링크해서 보내주면서 예. 할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한번 좋은 일 하고 가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김충식 씨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김충식 선생님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네. 김충식 씨가 설계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최은순하고 아들들은 장기판의 말이었고 맞습니다. 네. 네. 나중에 혹시라도 외압이 들어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전략적 카드로 쓴 게 김건희네요. 검사 맞습니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네. 딱 그냥 간단히 나오네요. 간단히. 네.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 예. 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충식이가 저기 윤석열이가 막 기울으면은
이어 싹 뱉어버리면 좋은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용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열공 보도가 나가고 나서 압력을 행사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네. 김춘식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요. 근데 어찌됐든 보도가 나갔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사를 간다고 한 거죠. 심지어 이민을 간다고 얘기했던 거였죠. 그리고 가서도 이 김춘식 씨가 워낙 이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활동을 하는 거죠. 예.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 취재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김춘식 주변 인물들을 탐사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쏙쏙 용산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용산 쪽에서는 김춘식 씨한테 압박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기분이 무척 상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김춘식 선생님이 뭘 하시려면요. 이제 진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동해 황하영한테 가가지고 네. 어떻게 윤석열하고 선이 닿을 수 없냐? 구걸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면 빠지게. 충식이 형 너무 이게 네. 면이 안 섭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본인이 다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글쎄 말이야. 예. 어? 아니 본인이 다 판을 깔아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뒷받침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배신당했으면은 매서운 모습 보이셔야지. 그래 뭐 하여튼 건의가 예. 사는 거지. 자기가 돈도 다 벌어주고 대통령까지 되게 해줬는데 네. 이제 자기 신세는 황하영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고 네. 황하영이 황종호한테 얘기해서 네. 두 달이 이렇게 세 달이 건너야 이제 소통이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위치로 그냥 내몰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냥 김용민 TV 목사님하고 한번 전화 인터뷰 하시면 그러니까요. 다시 네. 권위가 확 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김춘식 씨 했는데 네. 오늘은 김춘식 선생님이라고 한번 충식이 형, 불러보겠습니다. 김충식 옹님. 네. 예, 예. 저도 앞으로 그 명의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제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김춘식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남은 꿈이 일본으로 이제 밀발출되거나 일본이 수탈해간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를 모두 다 갖고 와서 예. 우리나라에 정말 그럴싸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마지막 꿈이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유도원도 혹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장검들도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용산에서 현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슈킹을 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으시고 화가 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 가시다 오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인생 사라져야 얼마큼 우리 사시겠습니까? 김충식 네. 옹 정도면은 네. 이 정권이 어떻게 결말날지 다 아실 거야. 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다 정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산을 하면서 청산을 할 텐데 네. 그때 청산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네. 청산의 주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열린 네. 공감 TV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성 미디어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충식 씨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각종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보존되어 네. 있습니다. 이거 다 터트려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해주시면 윤석열 정권 바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김충식의 오랜 동업자께서는 또 열린공감TV도 잘 시청을 하고 계시나 봐요. 예. 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가 예리하게 양쪽을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 저는 강진구가 그래도 서울대 나와서 애 괜찮은 애라고 보고 이쪽 열린 공간을 낮춰봤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린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명인샘 결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그 주차장에다가 서류를 저 올 줄 알고 가져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아직 나이가 들었지만 그 윤석열이가 최은순이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놈이다라는 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꾸 와서 또는 뭔가를 하도록 안 해주면 나 군다라는 걸 자꾸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이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예, 용산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열린공감TV한테 흘리고 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차제에 네. 큰맘 먹고 대한민국 한번 살려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저 황하영 찾아가서 그 면담을 구걸하는 것보다는 네.
정천수 대표 만나는 게 훨씬 더 용산을 애달게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다 잡은 고기로 여길 거예요. 황하영한테 네. 가가지고 네, 네. 뭐 주선을 해달라 이러면은 정천수 찾아오십시오. 네. 우리 충식이 형 오세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공중파 방송들이 나서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탐사 취재도 좀 하고 네. 이미 이제 꺾였으니까 네. 또 오늘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제는 뭐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네. 시작이 될 겁니다. 열린공감 TV는 말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기 때문에 취재하겠다라는 그 미디어에게는 네. 언제든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연락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충식 선생님, 저희 연락 드리면 이제 전화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네.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둘째 사위예요. 네. 둘째 사위예요. 아, 예. 큰 언니가 사위가 있으니까. 큰 언니가 사위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예. 네. 큰 사위의 이름이 바로 유병규라는 사람, 예. 유병규 씨. 그의 오래된 지인이 지켜보았던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에 대해서 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내가 항상 우리도 이제 그 생활해봤지만 윤석열은 뭐그 김건희한테 너무 호각해갖고 살아. 안 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도 해보지만은 내가 보고 알고 이런 얘기를 만들지만은 아니 사건 같은 거는 옛날에 그 코로나 같은 때뭐저 전시회하는데 괜히 갖다 그런 거 줍니까? 그런 거 보셔야지. 윤석열 보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때 네, 심지어는 그 수사 대상인 기업들까지 가서 협찬을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이거는 명백한 뇌물 아니냐라고 했지만 뭐 대충 넘어갔어. 윤석열이가 검찰에서 대빵이니까. 네. 근데 벌써 여기서 증언이 나오네요. 그거 다 네. 윤석열의 권력을 네. 보고 가져온 것이다. 얼마 전에 네. 끝난 국감에서 용산 관저의 공사 하청업체 네. 21g이라고 네. 들었어요. 예. 21g이 영혼의 무게라고 합니다. 양심의 무게가 아니고. 영혼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 21g이라는 그 공사 업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결국 21g 대표를 만나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종족을 감춰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국감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가 진짜 그 공사를 했을까? 소문처럼 떠도는 용산 대통령 관저의 3번 방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그리고 누가 그 공사를 전담을 했을까? 유병규 큰 사위가 현재 하는 일이 건축 인테리어업을 예?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